입사 1년 차 힘들었다. 업무량이 과도했다. 야근이 잦았다. 주말 출근도 했다. 팀장을 찾아갔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팀장이 답했다.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1년만 참으면 좋아질 거예요. 1년. 참을 만했다. 시작이 힘든 거겠지. 생각했다. 시스템에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믿었다. 버텼다. 매일 10시까지 야근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주말 출근했다. 힘들었다. 하지만 1년만 생각하며 참았다. 입사 2년 차가 됐다. 상황은 그대로였다. 아니, 더 나빠졌다. 업무량이 늘었다. 책임도 늘었다. 야근은 여전했다. 주말 출근은 더 잦았다. 좋아진다던 게 거짓말이었다. 팀장을 다시 찾아갔다. 1년 지났는데 더 힘들어요. 아, 그게. 팀장이 말을 흐렸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년 상반기까지만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여유로워져요. 또 기한이었다. 6개월. 또 참았다. 이번엔 진짜겠지. 내년 상반기가 됐다. 달라진 게 없었다. 프로젝트는 끝났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더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 야근은 계속됐다. 주말 출근도 마찬가지. 또 거짓말이네. 입사 3년 차 동료와 대화했다. 5년 차인데 아직도 바빠? 물었다. 응. 좋아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야. 계속 바빠. 계속? 응. 매년 1년만 참으면 이래. 근데 안 좋아져. 그럼 언제 좋아져? 안 좋아져. 그게 원래 상태야. 충격이었다. 1년만 참으면 좋아진다는 말. 거짓말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착각이었다. 팀장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위로였다. 조금만 참아라는.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회사는 원래 바빴다. 항상 바빴다. 좋아질 일이 없었다. 입사 5년 차 후배가 물었다. 언제쯤 여유로워져요? 똑같은 질문. 내가 1년 차 때 했던. 답하고 싶었다. 1년만 참으면 좋아져.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안 좋아져. 계속 이래. 진실을 말했다. 후배가 놀랐다. 진짜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적응하거나 떠나거나. 적응이요? 이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럼 계속 이렇게 해. 응. 이게 회사야. 후배가 우울해졌다. 미안했다. 하지만 진실이었다. 거짓 희망보다 나았다. 입사 7년 차 신입이 들어왔다. 한 달 만에 힘들어했다. 팀장이 말했다. 1년만 참으면 좋아질 거예요. 듣고 있던 나는 웃음이 나왔다. 7년 전 나에게 했던 말. 똑같았다. 신입이 물었다. 선배님, 정말 좋아져요? 고개를 저었다. 안 좋아져. 적응하는 거야. 팀장이 나를 불렀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진실이잖아요. 희망을 줘야죠. 거짓 희망은 독이에요. 7년 동안 안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안 좋아질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면 7년 동안 매년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 업무는 안 줄었어요. 오히려 늘었죠. 팀장이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회사는 성장했다. 매출도 올랐다. 직원도 늘었다. 하지만 업무는 줄지 않았다. 성장하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고객, 새로운 목표. 끝이 없었다. 입사 10년 차 퇴사를 결심했다. 10년 동안 1년만 참으면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나. 수없이. 하지만 단 한 번도 좋아지지 않았다. 항상 바빴다. 항상 힘들었다.
조금만 참으면은 환상이었다. 회사는 바쁜 게 정상이었다. 받아들이거나 떠나야 했다. 새 회사에 입사했다. 면접에서 물었다. 업무량이 어때요? 바빠요. 솔직했다. 좋아질 가능성은요? 없어요. 성장하는 회사는 항상 바빠요. 대신 보상은 확실히 해요. 고마웠다. 진실을 말해줘서 1년만 참으면이라는 거짓말보다 나았다. 1년만 참으면 좋아질 거예요. 회사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다. 기대하지 마라. 적응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떠나라. 하지만 좋아지길 기다리지는 마라. 시간 낭비다. 입사 4년차 승진 시즌이 왔다. 기대했다. 4년 동안 열심히 했다. 성과도 냈다. 팀에서 인정받았다. 이번엔 되겠지. 결과 발표. 탈락. 이해할 수 없었다. 동기들은 됐는데 나만 안 됐다. 팀장을 찾아갔다. 왜 안 됐어요? 아깝게 떨어졌어요. 팀장이 말했다. 티오가 부족해서요. 제 성과는요? 좋았어요. 정말 아쉬워요. 그럼 왜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다음에는 꼭 승진시켜줄게요. 약속처럼 들렸다. 진짜요? 네, 약속해요. 다음번엔 제일 먼저 추천할게요. 믿었다. 다음번에는 꼭 약속을 받았으니까. 1년을 더 일했다. 더 열심히 했다. 성과를 더 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다음 승진 시즌. 또 탈락. 말이 안 됐다. 다시 찾아갔다. 약속했잖아요. 미안해요.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추천했는데 위에서 안 됐어요. 왜요? 다른 부서 형평성 때문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럼 약속은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번엔 꼭 제가 책임지고 시켜줄게요. 또 같은 말. 다음번에는 꼭 입사 6년 차 세 번째 도전. 이번엔 확신했다. 팀장이 여러 번 확인했다. 이번엔 확실해. 내가 확인했어. 정말요? 응. 걱정 마. 안심했다. 발표날. 또 탈락. 어이가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또 안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팀장도 당황했다. 제가 확인했는데 갑자기 결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위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대요. 무슨 기준이요? 리더십, 소통 능력. 추상적인 거잖아요. 미안해요. 다음번 얘기 그만해요. 폭발했다. 3년 동안 다음번에 꼭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안 됐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야죠. 상황이 제 뜻대로 안 되어서. 그럼 약속을 왜 해요? 대답이 없었다.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동료와 이야기했다. 팀장 말 믿지 마. 왜? 약속 못 지켜. 권한이 없어. 그럼 왜 약속해? 위로하려고. 아니면 진짜 시켜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결과는 같잖아. 안 되는 건데. 맞아. 그래서 믿으면 안 돼. 입사 7년 차 다른 팀에서 제안이 왔다. 과장으로 이동. 승진과 함께. 그쪽 팀장이 추천했대요. 오시겠어요? 즉시 결정했다. 네. 현재 팀장이 만류했다. 여기서도 곧 승진할 건데. 몇 년째 고지예요. 이번엔 진짜. 안 믿어요. 가겠습니다. 새 팀에 합류했다. 과장으로. 드디어 승진했다. 7년 만에. 전 팀장이 아니라 다른 팀장이 시켜줬다. 다음에는 꼭이라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기회를 잡았다. 입사 10년 차 후배가 물었다. 팀장님이 다음번엔 꼭 승진시켜준대요.
안 믿어. 약속했는데요. 팀장은 권한이 없어. 추천만 할 수 있어. 결정은 위에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팀장 말 믿지 말고 실제 승진 프로세스를 이해해. 그리고 기회 오면 다른 데서도 찾아봐. 다음에는 꼭 승진시켜줄게. 회사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팀장은 약속할 권한이 없다. 추천권만 있다. 결정권은 위에 있다. 약속은 위로일 뿐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위로. 믿지 마라. 시간만 낭비한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입사 2년 차 스타트업이었다. 급여가 낮았다. 시장 평균의 70%. 왜 이렇게 낮아요? 면접에서 물었었다. 지금은 스타트업이라 어렵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보상받을 거예요. 대표가 말했다. 투자 받으면 급여 올려주고 IPO 하면 스톡 옵션 가치가 엄청날 거예요. 믿었다. 스타트업의 꿈.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보상받는 것. 낮은 급여를 감수했다. 나중에 받을 거니까.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회사 성장이 곧 내 성장. 주말 출근도 했다. 다 우리 회사니까. 입사 3년 차 투자를 받았다. 시리즈 A. 100억 원.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다. 드디어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기뻤다. 드디어. 이제 급여가 오르겠지. 인사팀 공지가 왔다. 급여 조정. 기대했다. 문서를 열었다. 평균 5% 인상. 5%. 시장 평균 대비 여전히 낮았다. 70%에서 73.5%로. 실망했다. 투자 받았는데 이게 다예요? 물었다. 투자금은 사업 확장에 써야 해요. 급여는 조금씩 올릴 거예요. 언제요? 회사가 더 성장하면요. 또 성장하면이었다. 기다렸다. 2년을 더.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다. 300억 원. 이번엔 확실하겠지. 급여 조정. 10% 인상. 73.5%에서 80.8%로. 여전히 시장 평균 이하. 대기업보다 20% 낮아요. 스타트업이니까요. 5년 됐는데요. IPO 하면 스톡 옵션으로 다 보상받을 거예요. 입사 7년 차 IPO를 준비했다. 드디어. 이제 진짜 보상받겠구나. 스톡 옵션을 확인했다. 수량이 적었다. 이게 다예요. 초기 멤버들한테 더 많이 줬죠. 당신은 2년 차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7년 일했는데. 옵션은 입사 시점 기준이에요. 계산했다. IPO 가격 예상치로. 옵션 가치는 3천만 원 정도. 7년 동안 시장 대비 낮게 받은 급여 차액. 약 1억 원. 손해였다. 옵션으로 보상받는다던 게 거짓말이었다. 아니, 초기 멤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상장했다. 초기 멤버들은 부자가 됐다. 창업 멤버 1년 차 입사자. 수억, 수십억. 축하 파티가 열렸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옵션을 팔았다. 2,500만 원. 상장 후 주가가 떨어졌다. 세금 떼니 실수령액 2천만 원. 7년의 대가. 동료와 이야기했다. 우리는 속은 거야. 뭐해? 성장하면 보상받는다는 말. 진짜 보상받은 사람도 있잖아. 초기 멤버들만. 우리는 그냥 저렴한 노동력이었어. 성장의 과실은 자본과 초기 멤버가 가져가. 중간에 들어온 우리는 안 돼. 입사 10년 차 후배가 물었다. 스타트업 들어가려는데 어때요? 성장하면 보상 크다던데. 초기 멤버로 가. 아니면요? 그냥 대기업 가. 스타트업 중간 입사는 손해야. 왜요? 성장하면 보상받는다는 말. 초기 멤버 얘기야.
중간 입사자는 해당 안 돼.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요? 직원 구하려고. 저렴한 급여로. 미래 보상으로 현재 손해를 정당화하는 거지. 사기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고 착각을 유도하는 거지. 일부는 진짜 보상받으니까. 근데 그건 초기 멤버 얘기야. 퇴사했다. 10년 만에. 새 회사는 대기업이었다. 급여가 높았다. 스타트업 대비 150%. 여기는 옵션 같은 거 없어요? 물었다. 없어요. 대신 급여를 제대로 줘요. 지금. 좋네요. 미래 보상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받는 돈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보상받을 거예요. 회사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성장의 과실은 자본과 초기 멤버가 가져간다. 중간 입사자는 저렴한 노동력일 뿐이다. 미래 보상은 환상이다. 지금 급여가 현실이다. 믿지 마라. 입사 5년 차 대리였다. 힘들었다. 실무에 치였다. 자료 만들고 고객 응대하고 보고서 쓰고 하루 종일 일했다. 야근이 잦았다. 과장을 보며 생각했다. 저 정도 되면 편하겠지. 과장에게 물었다. 과장 되니까 어때요? 대리 때보다 나아. 업무가 줄어요? 직접 실행은 덜해. 관리만 하면 되니까. 부럽네요. 조금만 버텨. 과장 되면 편해져. 믿었다. 승진하면 편해진다. 동기부여가 됐다. 조금만 버티자. 과장 되면 괜찮아. 2년을 더 버텼다. 입사 7년 차 과장으로 승진했다. 기뻤다. 드디어. 이제 편해지겠지. 첫 달이 지났다. 편하지 않았다. 다르게 바빴다. 실무는 줄었다. 하지만 회의가 늘었다. 보고가 늘었다. 관리 업무가 늘었다. 후배 교육, 일정 관리, 상급자 보고, 부서 간 협의. 끝이 없었다. 총 업무량은 대리 때와 비슷했다. 아니, 더 많았다. 차장을 보며 생각했다. 차장 되면 편하겠지. 차장에게 물었다. 차장 되니까 어때요? 과장 때보다 책임이 더 무거워. 근데 권한은 많아져서 나름 괜찮아. 과장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 차장도 힘들어. 그래도 팀장 되면 훨씬 편해져. 또 같은 말. 팀장 되면 편해진다. 3년을 더 버텼다. 입사 10년 차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팀장만 되면. 기대했다. 차장 업무. 과장 때보다 무거웠다. 책임은 더 크고 업무는 더 많았다. 전략기획, 예산관리, 인사평가, 임원보고. 스트레스는 배가 됐다. 야근은 더 잦았다. 차장이 제일 힘들다는 말을 이해했다. 끼인 위치. 위에서 압박, 아래서 불만. 부장을 봤다. 팀장. 저 정도면 편하겠지. 권한도 있고. 부장에게 물었다. 팀장 되니까 어때요? 한숨을 쉬었다. 차장 때 꿈꾸던 거랑 달라. 왜요? 권한은 있는데 책임이 더 무거워. 팀 성과가 다 내 책임이야. 그래도 차장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글쎄. 다르게 힘들어. 차장은 실무에 치이고 팀장은 책임에 치여. 언제 편해져요? 임원 되면. 임원이요? 응. 그때는 진짜 편할 거야. 의사 결정만 하면 되니까. 입사 15년 차 부장으로 승진했다. 팀장이 됐다. 꿈꿔왔던 자리. 드디어. 이제 편해지겠지. 한 달이 지났다. 편하지 않았다. 전혀. 책임이 압도적이었다. 팀 성과, 팀원 관리, 예산 책임, 전략 수립, 임원 보고. 밤에 잠을 못 잤다. 걱정 때문에. 팀원이 실수하면 내 책임. 프로젝트 실패하면 내 책임. 매출 못 맞추면 내 책임. 모든 게 내 책임이었다.
차장 때는 위에서 결정한 거라고 말할 수 있었다. 팀장은 아니었다.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임원을 봤다. 저 정도면 진짜 편하겠지. 임원에게 물었다. 임원 되니까 어때요? 쓴웃음을 지었다. 부장 때가 더 나았어. 왜요? 회사 전체 책임을 지니까. 스트레스가. 말로 못해. 그럼 언제 편해져요? 은퇴하면. 깨달았다. 편해지지 않는다는 것. 승진하면 다르게 바빠질 뿐이다. 실무에서 관리로, 관리에서 책임으로, 책임에서 전략으로. 바쁜 건 똑같다. 아니, 더 바빠진다. 스트레스만 바뀐다. 팀장급 되면 훨씬 편해져요. 회사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편해지지 않는다. 다르게 힘들어질 뿐이다. 실무는 줄어도 책임이 늘어난다. 총 부담은 같거나 더 크다. 승진을 꿈꾸되 편해지길 기대하지는 마라. 환상이다. 입사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대표가 나왔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말했다. 따뜻했다. 서로 돕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박수가 나왔다. 감동적이었다. 좋은 회사에 왔구나. 첫 한 달 좋았다. 팀원들이 친절했다. 점심 같이 먹었다. 회식도 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진짜 가족 같네. 생각했다. 편했다. 소속감이 생겼다. 입사 3개월 야근을 요청받았다.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인데 도와줄 수 있어. 약속이 있어서요.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줘. 가족. 그 단어가 나왔다. 거절하기 어려웠다. 가족이니까. 약속을 취소했다. 야근했다. 다음 달도 같은 상황.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나와줄 수 있어. 주말은. 우리 가족 아니야. 서로 돕는 거지. 또 가족. 또 거절 못했다. 토요일에 출근했다. 가족이니까. 희생했다. 입사 1년 차 패턴을 알았다. 가족이라는 말은 희생을 요구할 때 나왔다. 야근, 주말 근무, 휴가 반납, 급여 동결. 힘든 요청 앞에 우리 가족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가족이면 급여를 제대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었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서. 가족이니까 이해해주자. 가족이면 복지를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 가족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자. 가족은 일방통행이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것. 회사가 직원을 위해 주는 건 없었다. 입사 2년 차 동료가 해고됐다. 성과 미달이라고. 가족 같다면서요? 물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가족을 쫓아내요? 가족이지만 회사는 회사야. 모순이었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고 하고 필요 없으면 비즈니스라고 했다. 일방적이었다. 입사 3년 차 구조 조정이 있었다. 20% 감원. 대표가 말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족 같다면서요? 누군가 소리쳤다. 가족을 버리나요? 대표가 답했다. 남은 가족을 위한 결정입니다. 남은 가족. 정리된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나. 입사 5년 차 냉소적이 됐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가족이 아니었다. 고용관계였다. 회사는 이익을 원했고 나는 급여를 원했다. 거래였다. 가족이 아니었다. 팀 회식에서 팀장이 말했다. 우리 팀은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왜 야근 수당 안 줘요? 물었다. 가족인데 그런 걸 따져? 가족이면 더 챙겨줘야죠. 할 말이 없었다. 가족은 편한 말이었다. 줄 것 없이 요구만 할 수 있는. 입사 7년 차 후배가 물었다. 회사가 가족 같다는데 정말 그래요? 아니.
왜요? 가족은 버리지 않아. 회사는 버려. 이익 안 나면. 그럼 왜 가족이라고 해요? 착각하게 만들려고. 가족이라고 하면 희생을 요구하기 쉽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는 회사야. 비즈니스 관계지. 감정 넣지 마. 급여와 업무의 교환이야. 가족 타령하면 경계해. 뭔가 요구할 거야. 차갑네요. 현실이야. 가족 같다는 회사가 구조 조정할 때 제일 차가워. 입사 10년 차 퇴사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 같지 않았다. 마지막 날 대표가 말했다. 가족을 떠나는 것 같아 아쉬워요. 가족이었으면 제대로 대우했어야죠. 가족은 서로 챙기는 거예요. 한쪽만 희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새 회사 면접에서 물었다. 회사 문화가 어때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일 열심히 하면 제대로 보상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명확해요. 가족 같은 건 아니네요. 가족 아니에요. 회사예요. 가식 안 떨어요. 오히려 좋았다. 명확했다. 가식적인 가족보다 정직한 비즈니스가 나았다.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예요. 회사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가족이 아니다. 고용관계다. 가족은 희생을 요구하기 위한 수사일 뿐이다. 진짜 가족은 서로 챙긴다. 회사는 이익이 우선이다. 착각하지 마라. 가족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비즈니스다.